네, 지금까지 범위관리의 기획 프로세스 그룹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5.1에서 5.4까지는 범위관리 중에서도 기획 프로세스 그룹에 포함되는 거였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범위관리 중에서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포함된 5.5 범위 확인, 그리고 5.6 범위 통제에 대해서 학습을 보실 건데요. 두 가지를 제가 같이 넣어놓은 이유가 있는데, 범위 확인하고 범위 통제를 혼동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여러분들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실게요. 프로세스 정의부터 보시면요. 범위 확인은 완료된 프로젝트 인도물의 인수를 공식화하는 프로세스라는 거죠.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예, 고객이라는 겁니다. 고객이 초기에 본인들이 낸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인도물이 만들어졌는, 그리고 인도물을 보면서 뭐 하시는 거죠? 결국은 인수를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할지 아니면은 패스할지에 대해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프로세스고요. 두 번째, 범위 통제는 뭡니까? 그러면 프로젝트 및 제품 범위의 상태를 감시하고 범위 기준이라는 변경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다. 자, 어떤 거냐면요. 5.1 그리고 5.5 범위 확인에 이르기까지 초기에 범위 관리 계획서에서 수립한 범위 관리 절차대로 범위를 제대로 저희가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죠? 5.4 저희가 WBS 작성의 산출물인 범위 기준선이었죠. 범위 기준선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세스적인 통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체는 누구라는 거죠? 프로젝트 팀이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서 제가 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있는데요. 범위 확인은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고객이죠. 자, 고객은 어떤 걸 봐야 되죠? 인도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프로젝트 팀에서 1차적으로 한번 검증된, 그리고 검증된 인도물에 대해서 투입물로 들어와서 고객이 범위 확인하는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범위 통제의 주체는 제가 프로젝트 팀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대상이 인도물이 아니고 범위 관리하는 절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처럼 검증된 인도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 체크리스트 정도 참조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조직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직 프로세스 자산이라는 걸로 대체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거, 범위 확인에서 그렇다면 고객이 검증된 인도물 가지고 오케이 했어요. 그런 산출물은 뭐가 된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인수된 인도물 또는 승인된 인도물인 accepted delivable이라는 걸로 변경이 돼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4.6 프로젝트 또는 단계 종류의 투입물로 들어간다는 거.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수행 주체가 범위 확인은 고객이나 스폰서가 인도물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고요. 범위 통제는 프로젝트 팀에서 범위 기준선을 유지하면서 범위에 대해서는 변경을 추적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주요 도구 및 기법도 시험의 출제 비용이 많은데요. 범위 확인은 고객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스펙션, 즉 검토, 감사, 워크스루라고도 불리우는 검사 기법을 사용한다는 거고, 범위 통제는 프로젝트 팀에서 하기 때문에 차이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 범위 기준선 대비 범위가 증가하거나 혹은 혹시 범위가 누락되어 있는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차이 분석이 유용하다는 겁니다. 주요 산출물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용어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범위 끼어들기하고 저희가 금도금, 스코크립하고 골드 플래팅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범위 통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 끼어들기 스코크립부터 보시면요. 통제되지 않은 변경으로 구매자가 공식적인 변경 절차 없이, 자, 범위 끼어들기나 지금 금도금이나 어떤 거냐면 초기에 저희가 설정한 공식적인 범위 외에 무엇인가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범위가 변경되는 그러한 잘못된 프로세스를 일으키는 용어를 얘기하는 건데요. 범위 끼어들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체가 고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매자, 이익은 결국 발주자 혹은 고객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변경 절차 없이 계약 범위 이상의를 요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골드 플래팅이라는 거는 구매자가 아니면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공급자가 스스로 계약 범위 밖의를 구매자에게 별도로 제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요구한 사항을 넘어서는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고객이 원하지 않는 기능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죠? 그렇죠. 쓸데없이 범위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필요한 산출물을 하기 위한 시간이나 일정에 대해서 아니면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과다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출문제 보시면요. 첫 번째는 당신은 PM이랍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범위에 대한 변경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고객이 인도물 검수 이전에 작업 범위에 대한 변경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상황 문제고요. 핵심은 뭡니까? 고객이 인도물 검수 이전에 작업 범위에 대한 변경을 요구한답니다. 그래서 A번에 보시면요. 고객의 변경사항을 수용한다. 맞는 것도 같습니다. 자, B번에 인도물 시점이기 때문에 상위 관리자나 경영진에게 알린다. 이것도 맞는 것 같죠. 자, C번에 변경의 영향도에 대해서 팀원들을 소집하여 검토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자, D번에 즉각적으로 범위 기준선을 변경하고 변경을 처리한다. 자, 다 맞는 겁니다. 예, 맞는 건데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당신이 PM으로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활동은 어떤 거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범위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한다면 결국 어떤 걸 하셔야 되죠? 그렇죠. 이 범위가 다른 지식이에요. 적어도 범위가 변경된다면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요. 예, 최소한 시간하고 원가하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변경이 필요하다. 그럼 공식적인 변경 요청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후 과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0번에 있는 영향도 검토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프로젝트 범위 관리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는 5.5에 있는 범위 확인, 5.6에 범위 통제라는 두 가지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예, 사실이죠. 다음 중에서 두 프로세스의 차이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A번에 보시면요. 범위 확인은 고객이나 스폰서가 주체가 되고 범위 통제는 프로젝트 팀이 주체가 된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범위 확인은 요구사항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에 중점을 두며 그렇죠? 중점을 두고 결국은 뭐 하고자 하는 거죠? 네, 인수의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거죠. 범위 통제는 범위 기준선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C번에 범위 확인은 인도물 인수 여부에 중점을 두는 거죠. 범위 통제는 정확한 인도물 산출에 중점을 둔다. 뭔지 아닌 것 같아요. 범위 통제가 아니고요. 품질 통제입니다. D번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문서, 요구사항 추적 매트리스는 범위 확인과 범위 통제의 공통된 툴물이다. 네, 맞다고 말씀드렸고요. 범위 확인에서는 들어오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고객이 봐야 된다. 뭐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물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증된 인도물. 자, 범위 통제는 인도물이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범위 관리 전체에 대한 프로세스를 지키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조직 프로세스 자산 중에서 관련된 혹은 유사한 체크리스트나 관련 문서가 있으면 보라는 거기 때문에 조직 프로세스 자산으로 변경돼서 들어온다. 여기까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